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의 심화 이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친구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늘상 그랬듯이 먼저 복습부터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결장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결장치는요, 무언가와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장치란 뜻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고요. 연결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뒤에 명사 구를 가지고 오는 친구. 두 번째, 뒤에 절을 가지고 오는 친구. 명사를 가져오는 건 전치사 하나로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데, 절을 가져오는 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접속사였고요. 두 번째는 WH 단어였습니다. 이 WH 단어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의문사였고요. 하나는 관계사였었죠. 그런데 이 관계사를 품사에 따라 나누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관계사 절에 따라 나눠드렸는데, 품사에 따라 나누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느냐,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고요, 마지막 관계 한정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관계 대명사의 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요, 관계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관계사절 내에서 뭐로 사용될 수 있죠?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 목적어는 누가 가져오는 문장 성분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겠죠?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 타동사 뒤에. 그런데 동사 말고도 목적어를 가져오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치사죠. 전치사구, 전명구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전치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와 함께 구를 이루는 게 전치사구였던 거잖아요. 즉, 전치사도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신 상태로, 자, 제가 관계사 절의 형성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어떤 명사가 있고요. 이거랑 똑같이 겹치는 명사가 똑같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일단 주어랑 똑같다고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칠 것이냐? 관계사를 통해서 합치려고 하면은 and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 연결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겹치는 명사를 연결장치로 바꾸어 주고서 이 절을 이끄는 맨 앞에 자리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 주어 자리는 이동을 한 거니까 비어있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겹치는 녀석이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 목적어를 연결장치인 관계대명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인 관계사절 맨 앞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 목적어 자리는 어떻게 된다? 빈자리가 되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관계사절이 형성되어서 앞선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관계사절을 설명할 때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슉 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빈자리가 되어 버린다고요. 오케이? 자, 이걸 명심한 상태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 보니 일단은 그냥 관계대명사로 바꿔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The city 이 부분하고 the city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연결장치가 필요하니 얘를 뭘로 바꿔버리자? 사물에 상응하는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꿔버리자. 그리고 관계사가 관계사절을 이끌기 위해선 which를 어디로 보낸다? 관계사절 맨 앞으로 보낸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이죠. This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자, in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빈자리가 되었다고요. 왜 빈자리가 되었다고? 여기 자리에 있던 목적어 the city가 관계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되었다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 필기를 싹 지워볼게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the city랑 the city가 겹치는 건 오케이야. 그런데 저희가 얘를 위치로 바꾸고 나서 위치만 앞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원래 한 덩어리로 사용되던 녀석이잖아요. 이 한 덩어리로 사용되던 친구들을 사이좋게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사이좋게. 그럼 어떻게 되죠? in which가 통째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입니다. in which 그런데 그 안에서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자, 보니까 빈자리가 여기는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빈자리가 있죠. 뭐가 빈자리인 거예요? 부사어의 빈자리가 생겼죠. 원래는 여기에 전치사 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전치사 구가 in which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오케이? 다만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으니 그래도 그냥 완전한 절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니까 빈자리가 없는 것처럼 표시를 해준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관계 때 명사만 앞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한 번에 묶어서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영어 문법 원서들을 보면요. 앞에와 같은 패턴을 stranded patter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좌초된. 원래는 in하고 which, in하고 the city가 친구였는데 which 이놈의 새끼가 지만 대빵자리로 이동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in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좌초되어 버린 거죠. 혼자 버려진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반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요. pied, piped patter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pied, piped 이거 뭐냐면요.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시죠? 걔가 pied piper인가 그랬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죠? 피리를 불어서 애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가버리죠? 이것도 똑같아. 위치가 지 혼자 빠져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앞에 있던 자기 짝꿍을 굳이 끌고 가. 그래서 파이드 파이트 패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 왜 말씀드렸냐? 이동을 했는데 지 혼자 이동해. 이동을 했는데 끌고 같이 이동해. 라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관계사 절을 구성하는 원리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는 애초에 전치사구가 부사로 사용되니까 부사가 빠지면 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그냥 전관대는 관계부사랑 유사하다 라고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전관대. 제가 따로 여기서 예외적인 녀석이라고 설명 안 드렸죠. 얘도 형용사절을 이끄는 녀석이라서 앞에는 항상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여러분들 맘인데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추천드리는 거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베스트고요. 이렇게 안 하실 거면 뭐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입니다. In which I was born. 내가 거기에서 태어났던.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시면 얘가 원래는 관계사 절 안에 있던 녀석이구나. 그러면 관계사 절 안에선 전치사 구였을 거니까 전치사 구처럼 해석해주면 되겠네 라고만 생각하셔도 해석이 상당히 매끄럽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래 주의해야 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번 전치사 뒤에 whom 대신 who를 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who였고요. 그리고 목적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whom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의 용법이 다 쓰이게 됐느냐? 원래는 옛날에는 whom만 맞았지. 근데 whom이라고 한 단어가 발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o로도 목적격을 표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냥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who가 목적격을 가리키는 게 얘네가 보기에도 원어민이 보기에도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주격 자리에 써야 되는 건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전치사라고 하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와야 하는 친구가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그냥 who만 있었으면은 뭐 뒤에 주어가 빠졌는지 목적어가 빠졌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냥 who 써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뭉개버릴 수가 있었는데 앞에 목적어를 무조건 가져오는 이런 전치사 같은 친구가 붙어버렸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목적격 who만 사용해줘야 됩니다. 다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딱 붙어 있어. 그럴 때는 사실은 원래는 주격일 때만 써야 되는 who를 어거지로 쓰기가 되게 민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목적격인 who만을 사용해줘야 된다. 됐죠? 그렇다면 제 방금 설명에 따르면 만약에 with가 문장 끝에 좌초되어 있어. stranded 패턴이라서 전관대가 아니라 그냥 관대 who만 사용되었어. 이럴 때는 whom을 who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who 쓰기가 민망한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who와 with가 떨어져 있게 되면 앞에 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게 만드는 전치사라는 녀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도 볼까요?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두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외우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관계 부사 that도 불가능하고 그냥 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접속사 that 앞에도 전치사가 불가능한데 in that, save that, except that, but that 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3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려면 전치사는 반드시 관계사절 끝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간단합니다. 앞에 보니까 These are the people I work with.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이건 알고 있죠. 그런데 with I work with 이런 식으로 원래는요 with whom이었는데요. whom만 삭제해서 with I work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with는 전치사인데 마치 전치사가 절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헷갈리게 생긴 모양새를 왜 만드냐고. 그래서 with whom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있을 때는 whom만 생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가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저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관계대명사 절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원래는 관계사절은요 명사가 있고요. 뒤에 뭐 대시 나오든 뭐가 나오든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 관계사절이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명사 다음에요 컴마가 위치하게 되고요. 뭐 which,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계속적 용법보다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생김새만 봤을 때는 다 똑같아. 여기 that을 위치로 바꿀게요.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밖에 없어요? 쉼표밖에 없죠. 쉼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한 박자 쉬고 간다는 뜻인 겁니다. 한 박자 쉬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거리감을 좀 두겠다는 뜻인 겁니다. 거리감을 꼭 두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꼭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컴마가 찍힌 걸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컴마가 안 찍힌 건 뭐라고 부르겠어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제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제한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girl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전체 다 모든 소녀를 다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beautiful girl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녀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녀들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제가 kind, beautiful girl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걸 중에 beautiful한 사람들 중에 kind한 사람들 얘네들만 가리키는 게 되겠죠. 즉 형용사를 붙이면 붙일수록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제한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자, 명사만 딱 있었을 때는 그냥 명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였을 거야. 그런데 관계사절이 붙으면서 이 관계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여성만 가리키는 명사구로 이렇게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관계사절에 제한적 용법이 붙어 있는 명사구인 거예요. 근데 비제한적 용법은요, 비제한적 용법은 나머지는 다 비슷해. 그런데 거리감을 두는 거고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했었죠? 이것만 말하더라도 누군지 이미 식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컴마 위치 하면서 뭔가 관계사절 더 붙여놨지. 그런데 얘 특징이 뭐냐면 이라면서 굳이 사족을 덧붙이는 거예요. 굳이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입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한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생각해보기 1번. 철수가 빙수집을 찾아서 놀러 갔다. 나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초코 빙수를 시켰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기는 가장 어려운 초코 빙수를 시켰다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건 의미가 두 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코 빙수라고 하는 걸 시켰는데 이 카페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이 초코 빙수였던 거야. 나는 초코 빙수를 시켰다라고만 말을 해도 상대방은 아, 초코 빙수 시켰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굳이 가장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 거야. 이게 뭐라고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초코 빙수를 시켰는데 초코 빙수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초코 빙수를 시켰어. 초코 빙수가 뭐 민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카라멜 초코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무슨 커피 맛 초코 빙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초코 빙수. 예를 들어 민초 빙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초코 빙수라고만 해버리면 이 영역 전체를 가리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기가 힘든데 앞에 그냥 초코빙수가 아니라 가장 만들기 어려운 초코빙수라고 붙임으로써 영역이 좁혀 들어갔죠. 이런 걸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될 것 같으신가요? 생각해보기 2번을 볼까요? 이게 가장 문법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명입니다. 오랜만에 철수를 만났다. 그 녀석은 의사인 자신의 딸과 함께 있었다. 이것도 의미가 두 개죠. 뭐가? 자신의 딸과 같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거야. 딸이 한 세네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인 자신의 딸과 같이 있었다. 라고 하면 딸의 범위, 딸 A, 딸 B, 딸 C 중에서 딸 A라고 하는 범위를 제한시켜 준 거죠. 이게 제한적 용법입니다. 반면 그냥 자신의 딸과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의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슨 용법? 비제한적 용법. 그냥 부연 설명으로 의사라는 설명을 준 것뿐인 거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문들을 한번 해석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해석해보다 보면은, 이거 제한적 용법이랑 해석이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한국어로 써놓더라도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이 그냥 문장상으로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번역을 해서 문장을 옮겨놓고 나면 당연히 티가 안 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I ate the curry. 나는 커리를 먹었습니다. Which was really spicy. 그런데 내가 먹었던 그 카레가 정말 매웠습니다. 난 매운맛 카레를 먹었던 게 아니고 카레를 먹었는데 그냥 걔가 매웠던 거야. 오케이? I read a copy of Time magazine. 나는요, 타임 매거진 한 부를 읽었어요. Which was very interesting. 그런데 이 타임 매거진의 카피본이 라고 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타임 매거진을 읽었던 게 아니라 타임 매거진의 카피를 읽었는데 그게 그냥 재밌었던 거야. I bought a new sweater. 나는 새로운 스웨터를 샀습니다. Which was too small. 내가 작은 사이즈의 스웨터를 산 게 아니고 작으니까 산 게 아니고 스웨터를 샀는데 걔가 너무 작았다고. Henry showed up with his girlfriend who was born in Brazil. 헨리가 지 여자친구랑 같이 나타났는데 who was born in Brazil. 여자친구가 여러 명일 순 없잖아요. 그쵸? 여자친구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어떻다고? 브라질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Joe's sister, 조의 sister, whose office is in Seoul, lives in Incheon. 조의 시스터가 있는데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나 봐요. 그 여자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이거 정말 쓸모없는 정보고 너 알 필요 없는데 얘가 그냥 말하는 거다? 걔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근데 그런 애가 lives in 인천. 인천에 살고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서울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여동생 그 자체, 여동생 여러 명 중 그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의 여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걔가 공교롭게도 서울에 오피스를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I want to go to France this year. 나는요, 프랑스에 올해 가고 싶어요. Which is impossible.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니까 go to France this year.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아, 준동사도 관계사절의 선행사로 받아볼 수가 있네. 아래 거 보니까 Andy kept coughing. 앤디가 계속 기침을 했어. Which made me worry. 그게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보니까 앞에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네. 이게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로 명사만이 아니라 앞선 어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앞선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앞에서부터 그냥 하면 되고 관계대명사를 접속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제한적 용법처럼 하시면 됩니다. 해석에서 차이가 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던 게 사실은 계속적 용법에 추천되는 해석 방법인데 제한적 용법에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which의 특별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온 억구나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억구라는 표현 되게 비겁한 표현입니다. 학생들이 헷갈릴까봐 교재에서 굳이 명세화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앞선 구라 함은 명사 구뿐만 아니라 모두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냐? 준동사, 동사, 형용사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동사래. 앞에 선행사가 형용사래. 한번 보겠습니다. Nancy said that Paul was very lazy. 낸시는 말했습니다. 폴이 굉장히 게으르다고. Which I don't think he is. is 다음에 보어 자리가 빠져 있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가 very lazy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선 형용사 구를 선행사로 받고 있다. 동사구도 보겠습니다. The depressed man tried to respect himself. 그 우울한 사람이 그 스스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어. Which he eventually did. 근데 그가 그것을 결국엔 해냈어. Did respect himself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절의 계속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이 사실은 이것만 꼬인 것 같아. 그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의 차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정태구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교사를 위한 영문법이라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올릴 때마다 하도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처까지 밝혀서 적는 거고, 여기 정태구 선생님 교재뿐만 아니라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라고 하는 카젤이라는 교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재, 그리고 수험 문법서들 내용하고도 전혀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믿고 보시면 되는 자료라는 거 다시 한번 짚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비제한적 관계사절은 계속적 용법이었고, 제한적 관계사절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컴마가 없는 그 관계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요, 절 앞에 컴마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관계사절이 문장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앞, 뒤에 컴마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능은요, 비제한적 관계사절은 그냥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제한적 관계사절은 수식, 지시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행사는요, 자, 여긴 볼 필요 별로 없고요. 여기만 잘 볼게요. 고유명사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제한적 관계사절은 못했다고? 네, 못했습니다. 탐이라고 하는 인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유명사죠. 자, 탐 다음에 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관계사절이 있다고 쳐봅시다.
컴마가 없으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제한적 관계사절이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뜻이야? 탐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여야 되는데 탐 여러 명 중 한 명을 제한하려고 쓰는 표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아니요 선생님, 저희 반에 탐이 2명 있어요. 탐 1번이 있고요. 탐 2번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who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the Tom who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 탐 있잖아. 그 안경 쓴 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the Tom wh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컴마를 안 붙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아무튼 이미 식별이 되어 있는 대상한테는 제한적 관계사절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명사구뿐만 아니라 형용사구, 동사구, 절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래 내용은 조금 다른 건데 양화사 every, any, no 같은 녀석들은 이 붙어있는 선행사는요. 비제한적 관계사절을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제한적 관계사절만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에서 좀 배우는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편입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절을 선행사로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등, 공시, 토익 등등등 불문하고 전부 다 나오는 핵심 설명이니까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관계사절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한적 관계사절은요. WH, which라던가 who라던가 이런 거 가능하고요. that은 불가능합니다. 부분적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관계사절은요. 관계사절의 생략을 말하는 건데 생략이 어떻다? 불가하다. 이것도 별표 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관계사절 중복은요. 관계사절이 여러 개 나오는 스태킹 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제한적 관계사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고 보니 why 빼고는 다 된다. when도 되고 where도 되고 which도 되고 who도 되고 다 된다. 근데 why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ow도 안 되는데요. 네, how도 안 되는데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관계부사 how는요. 제한적용법의 관계사절일 때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는 관계부사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고 how는 제한도 안 되고 비제한도 안 되니까 비교 표현 당연히 빠져 있는 거예요. 비제한적 관계사절에서 y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제한적에서는 y가 되는데 여기선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다시 띄워 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에다가 필기를 베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관계사절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더 자세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만 보겠습니다. The man, 사람인데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is kind, 친절합니다. 옆집에 그 사람이라는 존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고 계속적 용법을 보면요. We just wanted to see our homeroom teacher who is also our math teacher. 담임 선생님은 보통 한 명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기도 해. 라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여러 명인데 담임 A, 담임 B, 담임 C가 있는데 한 명은 영어, 한 명은 수학, 한 명은 과학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후 앞에 컴마를 빼버리고 그냥 써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담임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냥 이렇게 컴마를 붙여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아랫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고유명사 등 이미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한 식별이 되어 있는 명사에는 제한적 용법이 쓰일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제한적 용법을 쓰려면 the를 같이 붙여야 된다. 라는 게 이번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사절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테니 각오하시고 찾아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